이 민주당이 지금 뭐 이제 오늘 이번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전체 야당이 192석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엄청난 거대 정당이 됐는데 거대 정당답게 거대 정당답지 못하게 어느 쪽이든 입법 독주, 의회 독재 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임위 독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법사위 운영이 무조건 다 갖고 오는 거. 지난번에도 그 첫 2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50일 정도 싸우다 결국은 그러면 그냥 다 가져가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민주당이 다 그때는 했었죠.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위원장 맡고 계셨고, 예. 그럼 다 줘버려. 예. 다 주면은 오히려 쟤네들한테 손해될 거야. 예. 라고 말씀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손해됐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바꿨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이번에도 게 그렇게 낙착이 될 수 있다. 일단 예. 개원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보다는 더 의석수도 많아졌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그 이재명 그 독재 체제 하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예. 뭐 두고는 봐야 되겠으나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반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전반에 그랬다가 결국은 민주당도 그게 꼭 유리하지만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원래대로 그 비율에 맞게 의석수에 맞게 다시 상임위 구성을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 전체를 독식했다가 나중에 다시 좀 돌아오는 식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아예 독식 체제가 더 갈까요? 지금은 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예. 독식 체제로 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다 자기들한테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네. 제 의견으로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아까도 우리 일극 체제가 이제 네.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다. 근데 그 일극인 이재명 당 대표, 민주당 당 대표가 그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도 근데 조금 이 정부 여당 안에 맞춰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도 완화해주거나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중도 쪽을 많이 겨냥한 그런 정책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좀 쥐려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죠.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양보하는 척하면서 예. 받아들이겠다. 솔직히 말해서 더 통 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거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 특히 본인의 대선 많이 주자가 된다면 대권 플랜이 지금 가동이 벌써 돼버린 것 같은데 예. 게다가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거기 어찌 보면 탄력을 받은 거잖아요. 예. 물론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그거 뭐 쉽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쭉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정당으로서 뭐 당연히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막아낼까? 오히려 우리 어떻게 우리의 방식대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아직 당내 그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빨리 우리가 재정비해서 좀 국민한테 다시 인정받는 정당으로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당원으로서. 아까 비유했던 4대 0으로 민주당을 이기는 축구라고 치면 그 4대 0 이기고 있는데 지금 패스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이 게임을 완승으로 가려는 더 세밀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현재로서는. 거기는 뭐 4대 0을 이기는 것보다 10대 0으로 이기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예. 예. 그런 부분은 막아내야죠. 네. 국힘 입장에서 막아내야죠. 왜냐하면은 4대 0으로 지는 것도 문제지만 10대 0으로 지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예 그 다음 경기도 못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오늘 그 석간 일면 톱이 이재명 대권과도 걸림돌 치우는 민주당.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 추진하는 방안이 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갈 거면 1년 반 전에 관둬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1년 전에까지 조금 더 느슨해요. 근데 그런데도 이재명 당 대표가 뭐 연임이 거의 유력하니까 그 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까지도 다 하고 물러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겠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저 임기를 좀 늘릴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거. 부정부패 연루 직무가 기소된 사람을 동시에 당무 직무 정지하는 거 이것도 뭐 정치 검찰 독재 시대 독재 정권이라 그렇다는데 하여튼 그거 없앤다고 그것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국회의장단 후보 뽑을 때도 권리당원과 유효투표 결과를 뭐 20%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일극 체제를 더 강고하게 하는 그런 방안의 당원 당규가 추진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이건 일극 체제,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 예. 이재명만을 위한 예. 그런 당원 당규 개정 사안들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봐도. 보이죠. 그런 소지가 있죠. 아니 그럼요. 아니 그 예. 뭐 명확하죠 거의. 예.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도 이겼겠다, 분위기도 좋겠다, 그 안에 있는 극성 지지층들의 이 위상도 높아졌겠다,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예. 요번에 우리 선거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천목해서 반성문도 냈지만 예. 이겁니다. 제가 선거 치를 때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유권자들 매우 많았어요. 매우 많았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더 힘을 실어준 것 뿐입니다. 심판할 정권이 만에 하나 예. 다른 모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거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예. 민주당을 지지했던 아니면 최소한 요번만큼은 찍어줬던 소위 말하는 그 중도표들,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스윙 있는. 보터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남아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예. 다시 저희가 대체안으로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그게 예. 전제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걸 다 재정비해야 되고 아까 말씀한 흐름을 바꿔야 되는 흐름을 것인데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저희한테는 좋죠. 예. 예, 아주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근데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예.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상식과 순리에 맞아 보이지는 않죠. 그럼요. 사실은. 예. 네. 근데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위 옛날 뭐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공천했을 때도 초반에 비난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은 선거도 이겼고 아마 그런 자신감에 탄력이 붙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은 그냥 뭐 이재명과 민주당의 타임이다. 예.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갈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워낙에 극단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금 뭐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만심돼서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그런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그럼요. 온다고 우리가 뭐 저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상수에 두고 우리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도 예. 말씀드린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죠. 재정비하고 예. 흐름 바꾸고 여기에 이제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상임위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추미애 의원을 뭐 법사위원장 시킨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요? 본인은 법사위가 아니라 국방위를 가겠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뭐 이분 표현을 그대로 빌면 무지 무식 무도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 박정원 대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이제 순직한 해병대원 그 관련이죠. 본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식무지 무도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은 거라 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너무 강한 표현이라. 근데 본인 아니 무식무지 무도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고통스럽고 외롭더라도 한 가닥 진실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국방에 가신다는 건데 네. 사실은 또 아들 타영 의혹이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건 이해 충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 지금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예, 이 얘기를. 예. 근데 그 말씀 딱 꺼내니까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글쎄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거는 약간 회피하거나 안 하는 게 상례인데 근데 워낙 또 추미애 의원 스타일이
독특하시니까 본인이 또 얘기한 걸 또 그대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이니까. 무식 무지 무도라 그러셨죠. 예, 예. 그거를 앞장세워서 이거는 뭐 이것도 저는 상상하는 건데 예. 뭐 은폐하려고 아니라 한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그런 의혹이 있는데 굳이 국방을 가는 게 그런 오해 예. 내지는 그런 지적을 불거지게 할 수는 있죠. 그럼요. 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네. 예. 글쎄 그 본인의 뭐 선택이라기보단 본인의 주장일 수는 있겠으나 예. 부적절해 보이긴 하네요. 부적절해 보인다. 네. 자, 이제 22대 국회가 개막했으니까 21대 국회 워낙 이런저런 아주 뭐 보수 진보할 것이 모든 언론에서 다 이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평점을 매기면서 결국 끝났어요. 네. 그 법안 처리율이 36.7%로 역대 최저치를 했는데 자,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수치에 저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 일단 우리 국회는요 법안을 너무 많이 남발 발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게 뭐 한 사람이 한 명이 뭘 내면은 수십 명이 두루루 수를 조금 워딩 바꿔가지고 계속 내고 예. 이거는 기간 내에 통과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들이밀어요.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은 정쟁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 모든 게 다 그냥 사법적인 것에 모든 그 결정을 맡기는. 예.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가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할 일 안 하고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밉고 안 그래도 실망감이 높은 이 국회에 대해서 수치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예. 그럼 그렇지라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그 마지막에 이건 꼭 통과됐으면 했고 싶었던 민생 관련된 아주 절실한 현안이 걸린 법안들이 다 수패기 됐다. 그게 또 마지막에 결정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 경제 살리고 그죠? 예. 국민의 그리고 국민의 구하라법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상위에서 어느 상임인지는 걸려서 통과가 안 돼 있더라고요. 끝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여야가 합의 볼 수 있고 그렇죠.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예. 제가 봤을 때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번 그 국회가 평가 하여튼 낮은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제점을 반도도 할 말이 없는 국회가 21대 국회였다. 뭐 거기에는 어느 국민도 어느 정치인도 반론을 쉽게 제기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 하다가 좀 이따 하기로 했던 천목회 얘기 좀 네, 더 해보시죠. 네. 여보 하여튼 22대 국회 시작되면서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그때 그 14시간 밤샘 토론하면서 총선 패배 원인을 5가지로 정리했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게 저희가 이제 회피의 정치를 얘기를 했었고 예. 저도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뭐 나네. 연판장 사태로 비친 분열의 정치, 네. 분열 정치. 강서보궐선거로 비친 아집의 정치, 이틀막 불통의 정치. 회피를 제일 먼저 생각나셨군요. 네. 이종섭 이게 아까 전 이종섭 국회의사. 얘기하다 그렇죠. 최상병 예. 얘기하다 보니까 회피의 정치가 가장 먼저 이태원 생각이 참사에 비친 났는데. 공감부재 뭐 이랬죠. 예. 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밤 11시쯤인가 칠판에다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총선에 왜 졌나? 그랬나? 그럼 과연 총선이 총선 기간 때 못해서만 졌느냐가 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셌던 거잖아요.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 그러면은 예. 그거를 과연 그냥 3개월의 선거 기간 동안의 심판이었냐? 예. 아니다. 2년 동안에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서 이렇게 온 것이 결과적으로 총선 대패 아니었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친구도 있고 행정관 출신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과거에는 굉장히 정부가 하는 일에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2년간의 평가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럼 바꿔 말하면 이번 총선 이제 패배의 책임 뭐 다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많이 두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당의 어떤 전략의 부재나 전략의 뭔가 미스매치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당의 그 전략 전술 쪽보다는 결국은 대통령실 쪽 정부 쪽에 그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좀 호감을 못 준 부분이 더 큰 원인이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랬죠. 결과적으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2년간의 평가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큰 칠판이 있었는데 예. 거기다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아. 2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뭐 많은 이제 그 이벤트 예. 생각나는 이벤트들을 적었는데 칠판이 꽉 차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서 저희가 대주제를 잡은 게 있죠. 예. 공정과 상식의 복원.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그 시대 정신에 걸맞는 그 윤석열이라는 그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상실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대패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예. 그걸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취지에서 대주제를 잡았고 그 칠판에 앉던 수많은 그 안건 중에서 공정과 복원의 공정과 상식의 상식의 복원. 복원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많이 추려가지고 한 8가지로 추려졌고 아. 거기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추려져서 이제 5가지로 저희가 모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5가지 제가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있다가 이를테면 뭐 탈락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합쳐진 그 3가지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데 예.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 5가지 그게 조금 더 예민한 뭐 사안일 수 있는 것 같네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순간 예. 마지막에 넣었던 부분 이제 그 저희 전문에 나와 있는 건데 예. 이렇게까지 될 때 동안 잘못에 대해서 예. 남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스스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죠. 야, 우리가 이걸 내는 순간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네 그동안 뭐 했냐. 그렇죠. 그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 우리의 대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겁했습니다. 예.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성문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우리 스스로를 질책을 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예. 근데 다른 얘기가 나오면 예. 모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그것만 이제 제목으로 뽑을 테고 우리의 예. 반성이 사라지겠다. 예. 그래서 우리의 본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5가지로 추려서 예.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네. 무슨 그리고 그 말씀이신지. 마지막엔 저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 예. 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아직 3년이 남은 이 정부가 실패하면 그 국민이 괴로워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본분을 다 못 하는 거고요.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사라진 뭐 레드팀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쓴소리를 한다든지 뭐가 됐건 간에 예. 예전에 비겁했고 그 비겁함 때문에 우리가 총선 패배했고 결국에는 총선 패배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는 예.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예. 어쨌든 간에 그 남은 3년 동안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기여를 하자. 근데 예.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뭐겠냐. 비겁함을 딛고 이제는 필요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목소리를 내자. 네, 그것이 이제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같은 이제 그런 어떻게 뭐 반성까지 포함한 게 공감대를 좀 이렇게 확장시켰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네. 천목회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당대표 후보군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그런 말도 있던데 혹시 뭐 접촉한 후보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룰 개정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룰 개정이 된 다음에 선수들이 드러나야지만 이거 뭐 초청할 선수가 생길 텐데 지금 아예 아무도 안 보이니까 예. 뭐 언론에 의하면은 뭐 누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굳이 뭐 지금 미리 그분들을 모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예. 룰 개정되고 딱 선수들이 정해지면은 그때 가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당연히 초청해서 예. 좀 따가운 질문도 해보고 싶고
어떻게 당에 이끌어 나갈지 이 힘든 상황에서 그 비전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만약에 당 그 대표 경선에 나가는 분들 후보를 초청해서 하면 그런 건 이를테면 뭐 방송 같은 데서도 같이 뭐 중계도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는 안 그런 하고요. 생각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 저희는 진짜 순수하게 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도권이 망한 정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하필 수도권 3040 출마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은 아직도 정치를 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3040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3040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꽤 많아요. 예. 이것들만 잘 반영이 돼도 저는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말을 듣는 게 예. 천목회 23명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진짜 3040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사실 우리를 통해서 3040한테 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 좋은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뭐 방영이 된다 아니면 그거는 저희하고는 알겠습니다.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아유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그래요? 벌써 다 몰랐습니다. 됐어요? 예. 어떻게 이제 천목회 간사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천목회가 이렇게 뭐 회장이 있거나 뭐 조직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없고요. 예. 그냥 간사 체제로만 가고요. 간사 한 분입니까? 간사는 한 명이고 아, 제가 간사 맡은 게 무슨 대표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 다양한 의견을 예. 분출될 수 있도록 예. 사회만 보는 역할을 하고 아, 있습니다. 사회. 예. 아, 사회를 본다. 그냥 14, 15일 날 있었던 밤샘 토론 때도 전 사회만 봤고 예. 진짜 그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잘 정리되는 거 스스로 내고 정리하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만 하고 예. 그분들이 목소리의 주체예요. 예. 뭐 저도 목소리를 안 낸 건 아니지만 예. 그분들이 목소리 주체이기 때문에 뭐 지도부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간사. 그럼 이 천목회 간사로서 또 앞으로 어쨌든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실 정치인으로서 네. 이번에 하여튼 아깝게 선택을 갖지 못했지만 그 정치인으로서 이 뭐 유권자 아니면 국민들한테 아주 한 말씀 좀 하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 천목회가 출발하고 나서 예. 저희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게 사실 이것도 관행적으로 보면 낙선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할 때 예. 그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데시벨이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던 이유는 워낙 당이 고요하기 때문에.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크게 상대적으로 들린 게 아닌가. 예. 어찌 보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왕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마당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성문을 통해서 이제 비겁하지 않고 용기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나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또 우리가 3040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진짜 미래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정당에 있었던 그 소장파의 모임 그리고 지난 10년간 사라졌던 그 공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고 예. 좋은 목소리 낼 테고 가끔은 불편하지만 쓴소리도 낼 것이고 예. 더 기대하는 거는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서 많은 또 젊은 분들이 이번에 총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분들과 함께 하던 아니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당이 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 생동감 넘치는 그런 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좌하고 노력해서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